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고요.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산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네요. 남편 역시 저처럼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경력이 저보다 훨씬 짧아요. 거기엔 남들에게는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처럼 성실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의지가 되었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남편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남편이 천의 고아라도 된 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 남편의 생모인 시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어린아들에게 그다지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제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른 평범한 집안 같으면 곧 고3 수험생이 될 자식 공부 잘하라고 집안에서 가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이죠. 저도 남편이랑 동갑이니까 그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부디 좋은 학교 가라고 친정 부모님께 제 학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같은 시기에 남편은 그런 당연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두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 서로 진지하게 알아왔고 그만큼 결혼 전부터 저희 만나는 걸 지켜봐 오신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찬찬히 남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사람이 참 진국이라는 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타고난 성격 자체가 책임감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고 항상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이어서 어른들에게 예쁨 받기 딱 좋은 성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가 상처가 많은 만큼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항상 유의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아직은 젊은 나이이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요행 바라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의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선택하기에 참 듬직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사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선뜻 흔쾌히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셨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될 자리가 영 걱정스러웠다는 거죠. 남편이 이렇듯 아직 젊은 나이에도 건실하게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배아파 낳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순화해서 말한 거고 솔직히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참 사람이 덜 되었다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시아버지한테 시집을 와서는 아들 둘 낳고 살다가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나 과부가 된 시어머니였습니다. 같은 결혼한 여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 처지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막상 쉽게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소리가 나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와 사별하고 나서 아직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면서
자식을 제대로 건사할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린아들 앞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태도였어요. 20여 년 전 여자 나이 40이라고 하면 아들 둘 딸린 과부로 남겨져서 먹고 살기에 그리 녹록지 않은 입장이기는 하죠. 그렇다 한들 이 악물고 내 자식 새끼들 제대로 키우겠다는 결심만 있다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도 없는 집안에서 세 식구 가족을 먹여 살릴 일을 도대체 누가 맡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던 미성년자인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그날을 가슴 아픈 상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산다. 남편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과부로 살 바에야 확 죽어버리고 말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처지를 비관하며 남편 따라가겠다고 장남 앞에서 자살소동까지 벌인 시어머니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천하의 제일가는 열녀라도 되어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가겠다고 저런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남편은 그게 무거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당신 모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남편의 친가는 부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집안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기 무섭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던 시아버지와 결혼을 선택한 건 역시 도피성 결혼에 가까웠던 걸로 보여요. 시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 친정 식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형편 좋지 않은 친정 형제들이 도움 청하러 와도 항상 매몰차게 거절하고 내쫓듯이 제대로 대접도 하지 않고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가족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민망해서 시아버지가 조금 도와주려고 들면 저것들도 나 힘들 때 도와준 거 없는데 왜 도와주냐며 바락바락 악을 썼다고 해요. 오죽하면 제 엄마의 그런 표독한 모습을 어린아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였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당신의 시댁인 남편의 친가 식구들과 잘 지내는 편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당신 부모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시부모님이 편치 않기는 했겠지만 시아버지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 모시기 싫다고 끝까지 외면해서 시아버지의 동생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시조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미한 친정의 시어머니를 집안 어른들이 많이 챙겨주셨다는데도 말입니다. 그래놓고 막상 시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득바득 유산 제일 많이 챙겨오려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분란을 적지 않게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돈 문제로 집안에서 항상 가장 많이 분탕을 쳐온 것도 시어머니였는데 그렇게 본인 돈 욕심이 많은 것에 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단 한 번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 시아버지 생전에 하던 고생을 미처 성인도 되지 못한 제 남편이 그대로 이어받은 게 비극이었죠. 너 그만큼 키워서 사랑구실하게 만들어준 걸로 나는 내 할목 다 했다. 내가 너 낳겠다고 죽다 살아난 건 알지? 어미 목숨값으로 살아났으면 당연히 이제 너도 나한테 제대로 효도해야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들으셨다면 정말 기함을 하셨을 겁니다. 시아버지와 사별 후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그 자살소동을 일으켜 놓은 후 집안 책임지고 밖에서 돈 벌어오라며 시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저겁니다. 남자애들 나이 18살이면 몸은 훌쩍 다 커서 어른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미숙한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몸 하나 편하자고 그 어린 생떼 같은 자식을, 그것도 자기 목숨 걸고 낳았다는 귀한 자식을 어떻게 그 나이에 생활전선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렸어도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총명했던 제 남편이 이렇게 제 모친이 어린 자신을 생계 책임지라고 내모는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어려운 고초 겪어가며 돈 벌겠다고 그 고생을 했던 건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모친을 끝까지 외면할 정도로 모진 성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어린 자식을 두고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꾸짖을 사람이라도 있었겠지만요. 당시에는 시 조부모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고 그분들 유산 문제로 다른 시아버지의 형제분들과는 완전히 척을 진 상황이었으니 달리 도움을 요청할 만한 주변 어른들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단 한 가지 더 있는데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을 정도로 생활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집안의 재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기는 하셨어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봉급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고 게다가 시아버지 몫으로 받은 시 조부모님의 유산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아버지 통해서 물려받은 땅이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처분했다 하더라도 남편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데까지는 무리가 아니었을 텐데 끝내 그 땅 몇 대기를 내놓지 않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과부된 팔자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벌써 그 땅을 파먹어. 아이고, 제 아버지 없다고 벌써부터 제 어미 몇 안 되는 재산부터 건드리려고 드는구나. 자기 모친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린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겠어요. 워낙 유산 문제로 어른들이 시끄럽게 싸운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땅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반응이 저런 거였습니다. 결국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일할 만한 데를 찾아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면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 내내 호의호식하며 씀씀이가 결코 작지 않았던 제 모친에다가 아직 어린 남동생까지 있는 남편이었어요. 아르바이트 정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주변에 제 남편이 결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마무리했다는 걸 아는 것은 저밖에 없어요. 남편의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신 친정 부모님이셨지만 제 부모님한테도 차마 남편이 그렇게까지 모친한테 시달리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다는 사실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그 말을 전하면 남편이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생각하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18살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가족 건사하겠다고 고등학교까지 그만뒀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남편한테도 그게 적지 않게 상처가 되었는지 지금도 남편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때의 친구들은 남편이 그렇게 자기 친모에게 모질게 내몰린 사정을 아름아름 알고들 있을 테니 그때의 상처를 둘주고 싶지 않았겠죠. 고등학교 그만둔 이후부터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돈 되는 일은 다 전전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공장 일은 기본에 20살도 되기 전부터 힘든 노가다 일도 짧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쳐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다고도 하던데 그때도 새벽에 신문이랑 우유 배달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어린 아들이 굳은 일하다 몸까지 다쳐왔는데도 모친이란 양반 하는 소리가 이랬답니다. 그러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저는 차라리 남이 낫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면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인 줄 알겠어요. 남편도 자기 모친이 워낙 자기한테 쌀쌀하게 구니 어릴 때 그런 의심을 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출산할 때 시조모님께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다니 그것도 아닐 거고요.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고 자식 귀하게 여기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도 직접 겪어본 것은 아니었기에 내 남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차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스러운 것이 시어머니한테 애초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과는 4살 터울이 나는 남동생인 제 하나뿐인 시동생은 형이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며 자라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낳았던 초산일 때 출혈이 잘 잡히지 않아 정말 죽을 고비를 오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어머니의 저런 막내 아들만 사랑하며 편애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에는 동생에게만 애정이 가득한 모친을 보면서 애정결핍에 시달렸고 미처 성인이 되기도 전에 모진 자기 어머니 등에 떠밀려 가혹한 생활전선에 내몰린 남편이었습니다. 어릴 적이라면 몰라도 조금 더 커서는 그런 부모 노릇도 못하는 모친을 떠나 자기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 하나뿐인 형제라고 남동생 걱정이 많이 되었었나 봐요. 물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대하던 것과는 달리 시동생은 더할 나위 없이 애정이 가득한 태도로 대해주었지만 시어머니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아무래도 동생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자기가 떠나고 나면 생활력도 없는 시모가 남동생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남편은 모친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 계속 그들을 먹여 살렸다기보다는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기 인생 갈아가면서 일한 거였겠죠. 이런 형의 지극한 마음을 시동생이라도 알아주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이유 없이 사랑만 받는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움만 받는 사람을 결코 이해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크면서 어머니는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해줘야 할 것들, 남편이 빠짐없이 꼼꼼히 다 챙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엄마 사랑만 받고 자란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라는 놈은 그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해줘야 할 일에 형이 들어간 것뿐이니 대단할 것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남편도 어린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며 동생을 챙겨준 것인데 그렇게 형이 고생해준 것이 많은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니 동생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겠죠. 어릴 때는 많이 위해줬어도 남편과 시동생 사이도 그리 애정이 넘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도 감정적인 보상을 받지도 못했던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와중에도 학업에 대한 의지는 끝까지 놓지 않아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 고시를 쳐서 대학 입학 자격을 따내고 다른 친구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임에도 결국 대학까지 입학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건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 승리나 다름없이 느껴졌어요. 남들 눈에는 평범하게 사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 평범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제 남편이 얼마나 자기 뼈를 깎아가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지를 알고 있으니 내 남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짠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은 가족들한테 그 사람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저랑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 사람도 다른 때는 마냥 호구 같은 사람이 아닌데 버틴 것은 오로지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자기 혈육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는 생각에 버리지 못했던 것 뿐이었겠죠. 자기 모친이 자기한테 애정도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이 아들 인생 갉아서 편히 산다는 거 알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적지 않았지만 그게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니 그런 미움을 버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까지 자기 본가에 번 돈 쪽쪽 빨리면서 혼자 다 번 돈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는 것 없었어요. 아들 돈으로 시어머니만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도 아끼는 둘째 아들만 호의호식 해가며 편히 살았죠. 윤진아, 나 더는 그렇게 살기 싫어.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싶어. 앞으로는 너하고 내 행복만 그리고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자. 자기 집안 형편이 이러니 처음부터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남편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했던 말이었어요. 저 역시 그간 저 사람이 받았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세조도 이제 성인이고 충분히 자기 밥벌이하고 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새롭게 꾸린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 시가에 처음 인사를 간 것은 인사라기보다는 남편의 자기 의지를 단호히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맏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당신 본색을 숨길 생각이 없던 시어머니는 말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여자에 미쳐서는 어미 버리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해? 처년이 어떻게 구슬렸으면 어미 말에 토 한 번을 안 달던 놈이 지 어미 버리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해? 눈을 부라리며 발광을 하는 시모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워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는데 정작 옆에 있는 남편 태도가 너무 담담했어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이게 일상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물도 안 되는 자식이 제 몸 갈아가며 이만큼이나 해줬는데도 자식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는 어머니가 더 문제예요. 저 지금까지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다 그냥 넘겨줬잖아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간 저 말도 안 되는 시모 요구에 거의 자포자기한 태도로 다 들어주었다는 게 정말인지 인연 끈을 가고까지 하는 단호한 남편을 보고 그제야 입을 다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시에 시동생이 성인이 되기는 했어도 아직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여전히 장남 뜯어먹고 사는 주제에 이제 저렇게 함부로 날뛰며 며느리까지 막 대했다가는 그간 호구 잡혀준 아들 마음이 완전히 뜰까 싶어 이제 와서야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렇게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였고 더는 제 모친이나 동생을 건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아니게 된 아들이었으니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슬쩍 비위를 맞추려 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대로 시어머니는 크고 작은 돈 문제로 항상 저희 부부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저희 둘 사이에는 시어머니 문제가 끼어들지 않으면 갈등 생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저 사람 행복을 바랐지만 워낙 자기 모친이 가진 흠이 큰 만큼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제게 헌신적인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예전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매달 챙겨주고 있고 평생 자기 자식 갈아서 생활비 받았으면서도
씀씀이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해서 끝까지 아들 고치를 썩이는 시어머니를 무슨 수로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꼭 저희 부부 둘 다 불러서는 반가워지도 않으면서 홀로 된 자기 팔자 사납고 서럽다면서 늘 우는 소리 해대는 것은 원래 행사였어요. 남편이 제 모친에 대한 애틋한 정이 남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남편을 뒤흔들어줘야 마음 약해지는 걸 아는 시모의 야근 행동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시모 뻔히 들여다보이는 속 모르는 거 아니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모친을 외면하지 못하고 돈 사고 친 거 수습해주면서도 항상 저한테 죄책감을 느끼며 미안해했어요. 내가 등신이다. 다리 뻗을 것 아니까 저러는 건데.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내가 당신한테까지 이 꼴을 보게 만들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한테 미안할 일이 잦아질수록 더 헌신적으로 저나 제 친정 식구들한테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엮이지 않았을 몹쓸 사람 겪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 보면서 많이 부러워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재산 가진 것은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위해주는 모습 보는 게, 그리고 저와 결혼해서 자신 또한 그 일원이 된 게 큰 위안이 되기도 했겠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할 친모가 그러지 못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겠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버는 게 시원치 않은 사랑에 맞지 않는 막내 아들 결혼에 재산 한모 거하게 내놓을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 보고는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땅 가진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떤 땅인데 네가 그걸 처분하라 말아야? 제가 그 땅 저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끼는 도련님인데 도련님한테 쓰시는 것도 그렇게 아까우세요? 제가 언급한 것만으로도 주제 넘은 취급을 하며 눈을 부라리는 시어머니였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치가 떨리는 표정 짓고 있는 내 남편 생각하면 저 그 사람 위해서 얼마든지 나쁜 년 될 수 있었습니다. 돈 필요할 때는 제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다가 거절하면 곧장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시모한테 뭐 덕볼 것 있다고 제 남편 인생을 더 갈아넣겠어요? 결국 그 땅 조금 헐어서 사랑하는 막내 전세금 내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린 장남이 고생할 때 죽어도 안 내놓겠다던 땅이었어요. 물론 저희 결혼할 때는 콩 한 적 내어주신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은 게 당연한지 시동생과 동선에는 크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동선은 처음 볼 때부터 야근 성정이 저랑은 안 맞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눈에 보기에도 집안 권력 구조가 파악이 되었던지 시모 마음의 축에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행동하는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바득바득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우기기는 했습니다만 급하게 아이가 생겨 결혼한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하기에 준비가 제대로 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똑같은 자식임에도 내 남편과는 다르게 듬뿍 받기만 한 남편의 동생은 공부머리가 타고났던 제 남편과는 다르게 하는 일들이 번번이 시원찮았습니다. 벌이도 그러했고 직장도 좋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 좋지 못한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게 동서였고요. 가뜩이나 수입이 적은 집에서 동서가 시조카 낳고 집안에 들어앉자 돈 나올 때가 더 궁했겠죠. 결혼 전까지 집안 건사하던 남편이 결혼 이후로 예전보다는 본가의 씀씀이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 살살 꼬드겨 그거 더 뜯어내려던 게 바로 저 동서라는 인간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애 키우는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 조그만 게 필요한 건 왜 그렇게 많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침 알 걸 그랬어요. 동서, 애 들어. 동서도 이제 부모인데 말은 가려서 해야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화법이 시어머니와 똑 닮은 동서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당신 장남 대하던 시모와는 달리 동서 부부는 제 새끼는 귀하게 여겼겠지만 그 말을 듣고 흠칫하는 제 남편분이 제 남편 약한 부분을 제대로 공략했다 싶더군요. 예전에도 그러했듯 번 돈 봉투째로 죄다 집구석에 넘어갈 때만큼은 아니지만 혹여 말도 못된 조카가 상처받는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남편 마음이 약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 고생스러웠던 시절 제 동생을 염려했던 기억이 조카에게 고스란히 넘어갔겠죠. 물론 사람 우습게 보고 호구 삼으려 드는 행동은 어지간히 걸러냈지만 정말 어려워 보인다 싶은 건 적지 않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 정도 도움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렴 예전에는 통째로 당신 것이었는데 며느리 눈치 봐가며 당연하게 호구 취급하던 큰아들 놈 정과는 달리 비위까지 맞추며 겨우 푼돈 얻어낸다 생각했을 테니까요. 기어이 욕심 드글드글한 시모가 사고를 쳤을 때는 솔직히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명절에 온 식구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꼴을 보았을 때도 그 못 빠질 광경에 속이 뒤집히기는 했어도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끼지도 않는 장남부부까지 부득부득 당신 집에서 자고 가라고 우겼을 때부터 뭔 일이 났구나 짐작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내 자식 새끼들한테 지면 안 되겠다고. 내 서방이 남겨준 평생 내 목숨 걸고 지킨 그 땅, 내 인생 걸고 한 투자였는데 그게 어떤 돈인데.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돕기라도 하죠. 그렇게 장남 외면해 가며 매몰차게 껴안고 산 땅 날려먹었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시모와 만날 형네 부부 어떻게 더 뜯어먹을지 궁리할 줄이나 알지 시모 사고를 쳐도 도와줄 주제도 못 대면서 입만 살아 호들갑 떠는 동서였습니다. 저 둘이 저리 생쇼를 하는 동안 저나 남편이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 수습할 일 생기면 늘 형 일이려니 나몰라라 하던 시동생이야 남 일이었고요. 내가 내 목숨을 내주면 내줬지.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거 잃고 내가 죽어서 니들 아버지를 어찌 보니. 그래서 내가 진짜 딱 그 땅 찾아올 때까지만 버티려고 진짜 돈을 조금만 빌렸는데. 뭐라고요? 끝내 입국 담을 작정이었지만 땅 날린 것도 모자란 빚까지 있다는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놈들 다 도둑놈들이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시모가 제대로 된 곳에서 돈을 빌렸을 리가 만무했어요. 설마 사채라도 쓰셨어요? 묻는 남편 얼굴 역시 사색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추궁하듯 묻는 장남 부부 말에 서러움이 폭발한 듯 징징대기 시작하는 시모였어요. 그럼 어떡해. 당장 돈 나올 때도 없고. 니들한테 말했으면 또 이렇게 내타부터 하면서 돈 제대로 안 대줬을 거 아니야. 잘못은 본인이 하고 또 남 탓이었습니다. 치가 떨리도록 지긋지긋한 행실에 저도 모르게 비난의 눈빛을 쏘아대자 만날 시모 곁에부터 얌체짓은 다 하던 동서가 과장되게 시모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둘째 너밖에 없다. 돈은 얼마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배 터지게 처먹으면서 그 돈 빨리 내놓으라고 노인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데 내가 정말 서러워서. 어떡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겠어? 그네 니들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니? 돈을 해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있는 돈 당연히 내놔야 한다는 뻔뻔하게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간 그만큼 해줬으면 사람이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 기가 탁 막혔어요. 제 곁에 남편은 격분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써니 왜 소리를 질러? 지금 제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내가 어머니 사고 수습하면서 살아야 해요? 아주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꼴에 똑같은 것들끼리 편들면서 감싸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꼭 제 어미 보는 표정으로 제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 인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 낳아준 어미를 이대로 내칠 셈이야? 그깟 푼돈 몇 푼 받아내겠다고 몹쓸 놈들이 네 어미를 위협한다는데? 어머니,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푼돈마저 저희한테 해결하라고 부탁하시는 거면서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이나 동서한테 한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 저희도 상처예요. 단호하게 하는 말에 또다시 제 남편 죄책감을 자극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비굴하게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저희가 도와줄 거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해야 할 도리 이상으로 하면서 살았어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어머니도 생각 고쳐 먹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문을 걸어닫는 남편이었어요. 방문 밖으로 제 팔자 타령을 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입을 굳게 담은 남편이었어요. 아이고 영주야, 이러다 엄마 진짜 죽는다. 엄마 진짜 무서워 죽겠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남편 쥐어짜려는 속 보이는 말이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괴로워 일그러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투자 사기당해 그 땅 다 날리고 사채비까지 진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그간의 행실 때문에 시모 하는 짓에 신뢰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이 좋은 명절에 간만에 본가에서 하루 지내게 된 남편 속을 저렇게 뒤집어 놓는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결국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사람 인생이 너무 가여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 다음은 없어. 다음에는 당신도 정말 2년 접을 각오해. 애써 덤덤하게 하는 제 말에 고개를 푹 떨군 남편이 면목이 없어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다가는 화가 나서 대화도 제대로 못하지 싶어서 그 늦은 밤에 시모이년 안방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속 뒤집어 놓고 본인은 늘 그렇듯 팔자 늘어지게 자고 있지를 않을까 했더니 다른 식구를 다 자는 줄 알고 시모와 동서가 쏙닥쏙닥 속삭이는 말이 들려왔어요. 형주 쟤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지? 거봐요 어머님. 아주버님 워낙 사람이 물러터져서 어머님이 조그만 아쉬운 소리 하면 돈 내놓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둘이서 서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한몫 거하게 작게 되어 기대감이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절로 소나기에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채까짓게 성질머리 내봤자 결국 내 손바닥 아니지. 특히나 시어머니 목소리는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한테서 승리라도 거머쥔 줄 알만한 태도였어요. 옆에서 형님이 거들지만 않았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버니 구슬릴 수 있었는데. 하여간 큰년 고년이 문제야. 이 집안 맏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머니 말이라면 아주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어른이 내놓으라고 하면 책강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토를 달고 있어? 그게 다 아주버님이 너무 물러서 그래요. 천연 저거 돈 좀 번다고 시어미 무시하는 꼴 좀 봐라. 내가 이번에 한몫 제대로 받아내고 나면 저 건방진 것 싹 내쫓아버릴 거야. 어쩌시게요? 진짜로 형님네 이혼시키고 저번에 그분이랑 이어주시려고요? 우리 집 분란은 다 고년이 들어오고 나서 생긴 거야. 안 그러면 저 큰 소리도 낼 줄 모르는 미련한 놈이 왜 이제 와서 어미 말에 저렇게 반기를 들겠어? 저 건방진 것 말고 고분고분하게 남자 잘 구슬릴 줄 아는 큰 며느리들이면 집안도 바로 서겠지. 남도 아닌 제 자식 뒤통수 쳐서 재산 갈취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큰 며느리 자리 제 입맛에 맞는 여자로 갈아치우겠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시모였습니다. 저 둘이 뒤에서 이따위 작당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면 2번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쇼를 할 때 절연선언하고 내 남편 끌고 내 집으로 갈 것을. 다음 날 밤새 고민 끝에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온 식구를 불러 모으자 그럴 줄 알았다며 기고만장해진 꼴을 애써 누르는 시모였습니다. 얼른 돈 해주겠다는 말 기대하는 시모와 동서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잽싸게 문을 열어주자 명절 연휴임에도 와주신 고마운 인부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깨 떡 벌어진 장정들이 집안에 들이닥치자 아들 며느리 돈 뜯어낼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있던 시어미 낯짝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다 뭔데? 저쪽에 TV부터 시작해서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도 빼주시면 됩니다. 아, 안방에 에어컨이랑 다용도실에 세탁기도 같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놈이 어미 말을 무시해? 야! 그걸 왜 빼가? 안 돼, 못 쳐! 일하려던 인부들 앞을 막아서려 들자 단호하게 그 앞을 가로막는 남편이었습니다. 경솔하게 내 남편에게 휘두르려는 팔을 단단히 잡자 분에 미치겠다는 얼굴로 제 성질을 못 이겨 시모가 발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이 폐륜아! 이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먼저 폐륜한 게 누구인데 내 남편을 불효자식 취급해? 그러고는 어제 시모와 동서가 뒤에서 작당하던 소리를 그대로 녹음한 파일을 집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도록 커다랗게 재생했습니다. 잘 속여 넘겼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두 여자의 얼굴이 흉물스럽게 일그러내렸어요. 아니 그게... 형님! 지금부터 내 앞에서 한마디도 떠들지 마! 당장 사람 하나 어떻게 해버릴 기세로 으름장을 놓는 남편에게 겁을 집어먹고 방자한 주둥이를 꽉 다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인간들 추악한 음모를 듣자마자 곧장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방에서 뛰쳐나가 집안을 때려부술 기세로 격노했어요. 사람이면 이럴 수는 없어. 인간이면, 어미는커녕 인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자식은 둘째치고 나를 인간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건 악귀야. 저런 게 어떻게 어머니야. 말리는 제 품에 결국 무너져 내린 남편이 서러움에 가득 차 오열했습니다. 기어코 자식이 절연까지 결심하게 만든 참으로 대단한 어미였어요. 아이고 형주야, 오해다. 내가 말 막 하는 거 너도 알잖아. 설마니 내가 정말로 니들 재산만 빼먹고 우리 큰며느리 내치려고 했을까 봐. 그 입 닫아요. 평생을 자식 인생에 기생해서 불행하게 만든 당신은 더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 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 너도 입 닥쳐.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것 같니?
다음엔 니년 차례야.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이년이 지금 어디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다 니년이 시킨 거잖아. 이렇게 하면 큰 집에서 한몫 제대로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네가 그랬잖아.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 어머님 우리 며느리 해가며 눈꼴시게 굴더니 쥐 입장 불리해지니까 배신 때리는 속도가 가히 빛의 속도였습니다. 만약 호구 취급 당하지 말라고 저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혈연간이라도 오건도는 확실하게 남겨둬야 한다며 사소한 것도 다 문서로 꾸미고 차용증도 써뒀어요. 시모라는 인간이 그렇게 저 못마땅해 하는 데에는 전에 없이 아들이 철저하게 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거 다 돌려받을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서로의 탓으로 잘못을 돌리며 자기만이라도 구명해 줄 것을 싹싹 빌고 또 비는 시모와 동서였지만 이제 너희들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다며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권리 행사에 들어갔어요. 그간 모아둔 차용증 근거로 시모에게도 덜 받은 것들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해준 가전이며 금전 싹 갚아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동생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 고생할 때 나 몰라라 하던 시동생까지 눈물줍을 짜냈지만 형 인생 거머리처럼 빨아먹고도 겨우 그따위로 사는 한심한 놈이라며 남편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결국 물벼락 세례를 맞고서야 헐레벌떡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물론 시모 집에 방문했던 인부들이 동선의 집에도 공평하게 방문해 그 집에서 그나마 돈이 될 만한 걸 알뜰하게도 뜯어왔습니다. 처음에 악을 써대며 낳아준 부모한테 자식이 해주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부부 저주를 하던 시모도 결국 날아온 소송장을 보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더는 가족으로 부모로 당신을 대우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명백한 의사표현이었으니까요. 그간 갈취당한 정황도 서류도 너무나 확실하니 그거 받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결국 욕심껏 제 손에 쥔 것 단 하나도 없는 장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 긴 세월 자식을 갈취하기만 한 자격 없는 어미가 다 잃고 초라한 꼴로 나타나 오열하며 아들 원망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이래? 너 나중에 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머리가 이 모양인데 아버지가 미안해서 제 얼굴을 못 보는 거겠죠?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도 부모랍시고 평생 먹여 살려준 아들한테 사기를 치고 멀쩡한 아들 부부 갈라놓겠다고 저주를 퍼붓는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야! 더는 내 가족 앞에 그 끔찍한 얼굴 들고 나타나지 마! 그렇게 내 남편 한평생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남보다 못한 가족들과 영영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은 그들끼리도 결말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구슬려서 돈 좀 뜯어보려다 오히려 그간 받은 것까지 싹 다 털려서 궁상 떨며 살게 된 동서 성질머리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시모 구슬려서 정말 투자인지 뭔지 허짓거리를 한 게 맞긴 한지 그걸로도 서로 내 돈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동네 사람들 눈살 찌푸릴 정도로 동네 떠나가게 서로 네가 입방적 떨어서 내 꼴만 비참하게 되었다고 개싸움을 해댄 끝에 저들의 결말도 절연으로 끝난 모양입니다. 자식한테도 이따위로 인색하게 굴었던 여자가 뭐 다른 사람이라고 살갑게 대해주었겠습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 없고 시가랑은 진작 인연 끊겼고요. 친구 하나 없는 그 인성 되어먹지 못한 여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찾아주는 이 하나도 없이 겨우 굶어 죽지는 않고 근근히 살게 되니 세상에 지 같은 인간도 대우해주고 챙겨주던 건 그렇게 업신여기던 큰아들 하나뿐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겠죠.
구질구질하게 나타나서는 뒤늦게 자기가 잘못을 했다느니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느니 해봤자 본인 아쉬울 게 없으면 절대 나오지 않을 진심 아닌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쉬워 찾아온 시모를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결심이 쉽지 않았던 만큼 한 번 먹은 마음은 굳건했어요. 그렇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벌써 몇 년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아예 남이 되어 지금은 그쪽과는 전혀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그 어떤 가장보다 가족을 아끼고 헌신하는 제 남편이 이제야 자신 몫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런 남편을 보는 저 역시 행복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아껴주며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